안녕하세요. 중국 리장에 있는 아만 다얀을 다녀왔습니다. 아만 다얀은 영어 병음 표기를 한글로 읽었을 때고 현지에서는 아만 따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얀으로 통일해서 말하겠습니다. 리장에는 고성이 3개가 있습니다. 리장고성, 수어고진, 백사고진. 고진은 고성보다 좀 작은 규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성이 리장고성인 거죠. 리장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브랜드 호텔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위치를 이제 어느 고성에 붙어 있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사고진은 좀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라 주변에 브랜드 호텔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수어고진 옆에는 반얀트리 리장이랑 풀만, 언바운드 바이 하얏트 이런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리장 고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컨이랑 아만인데, 뭐 아만이야 사실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꼽히니까 그래도 굳이 또 찝자면 여기 리장에서 제일 가격대가 높은 호텔이 아만이다. 이름이 아만 다얀이잖아요. 그럼 다얀은 뭐냐? 이 리장 고성의 원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얀이란 뜻을 한자로 풀이하면 큰 벼루라는 뜻인데, 왜 우리 먹 갈 때 그 벼루요? 이 리장고성의 지붕이 먹색인데 워낙 빡빡하고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면 마치 큰 벼루 같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장고성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여기 나시족 사람들은 이 리장고성을 다얀고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다얀고성 남쪽에는 붓을 닮은 봉우리가 있고 그 옆에 붓을 놓을 수 있는 산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큰 강도 흐르고 수로도 많아서 이 나시족 사람들이 신이 큰 벼루에 먹을 갈아서 붓으로 그려낸 게 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낭만적이죠. 이런 썰은 제가 어디 책에서 읽거나 정보를 따로 찾는 게 아니라 보통 호텔리어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얻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만 다얀 호텔리어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아만은 참 신기한 게 항상 다녀오면 호텔의 이야기들보다 이 지역이 어땠는지가 좀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게 물론 그냥 쉬다 와도 의미가 있지만 생경한 곳에 가서 막 처음 보는 요소들 이해해가는, 그래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의 감탄,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재밌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만이란 브랜드는 항상 그 지점을 은은하게 여행객을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다얀고성의 중앙에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모양이 웅크린 사자 같다고 해서 사자산이라고 합니다. 리장이 분지인데 그 가운데 딱 봉우리가 하나 솟아 있으니까 여기에 오르면 리장고성을 파노라마 뷰로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이 아만 다얀이 여기 사자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입구부터 로비는 그냥 시설이니까 쭉 보시면서 제가 도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입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리장이 운남성에 있는데 여기는 사실 차마고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마고도는 티베트 말이랑 운남 차를 교역하기 위한 고대 무역로였는데, 리장은 이 길에 있는 도시면서 뭐랄까 역참지기 같은 역할의 도시였던 거죠. 막 해발고도 3, 4천 기본인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리장에 그런 상인들을 위한 객잔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많이 생기니까 상인들이 다 여기로 모인 거죠. 상인이 모이면 물건도 모이게 되잖아요. 물건이 모이면 거래가 생기고 또 그게 반복되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게 이 고성입니다. 이 리장은 중국 유일의 나시족 자치구역이기도 해요. 나시족은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인데, 이 나시족이 특이한 게 동파문자라는 상형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시족 현지인들끼리는 중국어랑 다르게 말을 해요. 나시족 언어로 이 따얀 고성을 원래 굿벤지라고 부른대요. 이게 가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리장의 본질은 약간 무역센터 같은 상업 도시인 거죠. 최근 중국에서 뭐 리장이 헌팅의 메카다 이렇게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오버투어리즘 걱정도 하고, 실제로 가서 보면 고성 곳곳이 많이 상업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리장의 본질이 원래 상업적인 곳을 감안하고 보면 그게 또 다른 시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리장이 재밌는 게 사실 상인들이 있었던 시장인 거지, 그렇다고 사실 지금처럼 관광지는 또 아니긴 했어요. 근데 1996년인가 지진이 크게 나서 그때가 뭐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대요. 근데 지진이 나서 도시 3분의 1 정도가 파괴됐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다들 뭐 망연자실하게 리장고성 복구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들여다봤더니 거의 뭐 지붕만 무너지고 뼈대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기 리장고성 건물들이 나시족 전통 건축 기술에 따라서 사계만춤식, 왜 우리나라 한옥처럼 못 안 쓰고 나무를 맞물리게 해서 지어내는 형식이라서 거의 뼈대가 안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당시 화제가 되면서 관광지로 뜨고, 다음에 1997년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금처럼 엄청 많이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쭉 보신 곳은 로비 공간인데 지하에 영화관이 있고 로비 2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만 다얀은 리장고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독점할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 로비 뒤로 옥룡설산이 겹쳐서 보이는 풍경인데, 보시다시피 비가 내려서 머무는 동안 따로 산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쯤 어디 있겠지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아만 다얀 대부분 공간은 나시족 문화를 모티브 삼아서 지어졌습니다. 호텔 벽면 아랫부분은 전부 화강암인데 이 리장고성 바닥이 전부 화강암입니다. 이 벽면을 잘 보면 가끔 조롱박 모양도 박혀 있습니다. 조롱박은 이 나시족 문화에서 복을 의미하는데
있는데 호텔 이스터에그처럼 군데군데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보면 곳곳에 수로가 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리장고성 특징에서 따온 건데 리장고성은 내부 길이 거의 꼬불거립니다. 왜냐면 물길을 따라서 인도가 구획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리장고성 내의 수로는 옥룡설산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마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장고성 내에는 100개의 작은 도로가 있고 이 다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3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리장 아만이 참 재밌는 게 이 고성이 품은 삶과 이 호텔이 품은 자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갭 차이가 사실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만 다얀이 1박에 1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데 사실 현지 시장 상황에 대입하면 정말 초고가 럭셔리 호텔인 거죠. 그런데도 이 마을과 호텔의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외형적으로 리장 고성의 연장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호텔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고성 안에 있는 느낌. 저는 이게 아만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만입니다 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 저는 호텔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공간에는 사실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만이 가지는 지역과 연결된 듯한 그 특유의 우아한 바이브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희 호텔은 리장 고성처럼 꾸민 리조트입니다 라고 여행자한테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 머물게 되는 공간에 수많은 지역적 디테일을 알게 모르게 녹여두고 그걸 고객이 은은하게 눈치채가면서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저는 이 아만의 언어가 참 품위있고 우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만 다얀 객실은 총 35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객실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안뜰마다 객실이 4개에서 8개씩 모여있는 구조고 층에 따라서 코트야드 스위트랑 딜럭스 스위트로 나뉩니다. 독채로 구성된 아만 다얀 빌라까지 객실 타입은 총 3개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안뜰 있는 형식을 뭐라고 하는데 요즘은 기억이 확 이렇게 안 납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해내야 뉴런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개의 객실이 한 개 안뜰을 공유하는 형식인 거죠. 체크인을 할 때 제가 슬며시 물어보니까 예약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예약이 널널할 때는 최대한 안뜰을 수수께끼 혼자 쓸 수 있도록 찢어서 룸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사실 운이 좋은 건 아니고 머무는 내내 비가 와서 그런지 저는 안뜰을 혼자 사용했습니다. 제가 머문 룸 타입은 코트야드 스위트 룸이고 1층에 있는 가든뷰입니다. 객실 면적이 72제곱미터로 나오니까 21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나저나 이 객실 안뜰 입구마다 그림 같은 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나시족의 상형 문자인 동파 문자입니다. 아직까지 쓰이는 유일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이제 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룸이 좀 작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널널한 느낌이더라고요. 내부 소재가 대부분 나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좀 심심할 수도 있는 느낌인데 중간중간 파티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 창살이랑 천장에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빈 공간 없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이 아만다얀 인테리어도 나시족 전통에서 소재를 많이 따왔습니다. 창살 무늬는 평안을 의미하는 나시족 전통 모양이고 아까 앞쪽에서 지진이 나도 안 무너졌던 게 나시족 특유의 그 사계 맞춤식 건축 기술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룸도 천장 같은 곳을 보면 나무가 각기 맞물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포인트를 하나 꼽자면 여기 온돌이 있어가지고 바닥까지 따뜻해집니다. 리장이 고산이라서 추울 때는 워낙 추워서 바닥 난방까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욕실은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사실 어메니티가 어떻고 냉장고가 어떻고 이런 디테일은 아만에서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미니바는 술 빼고는 다 무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방해금지 푯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괄사인 줄 알고 괜히 만지작거렸잖아요. 요거는 객실 키인데 옛날에 아반떼 HD가 이런 모양의 키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차키랑 닮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신기한 건 객실 문을 잠고 열 때 2바퀴 반이나 돌려야 돼요. 여기서는 화장실을 좀 미리미리 잘 가놔야 됩니다. 아만 다얀 지도는 주간으로 만들어놨고 그 옆에 나시족이랑 동파 문자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은 책도 있습니다. 지도나 책의 디자인은 엄청 현대적인데 그 콘텐츠를 품고 있는 요소는 엄청 전통적이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만의 묵직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문 열어놓고 소파에서 누워있는데 이 뷰 앞쪽이 막혀있어서 그게 오히려 마당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때만큼은 정말 비 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술을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이 풍경은 정말 막걸리 한 잔 생각나는 풍경 아닌가요? 이제 시설을 돌아보면 아만다얀 수영장은 스파 시설에 붙어 있습니다. 리장이 고도가 높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긴 해도 워낙 건조해서 물놀이 하다 보면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외 수영장은 온수풀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 아만 다얀에서 수영하는 거였거든요. 여행 짐 싸면서 날씨 어플 보니까 거의 리장이 한여름 날씨인 거예요. 반바지며 반팔이며 여름옷 다 들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이건 좀 온도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반팔은 당연히 안 되고 긴 팔을 입어도 으슬으슬 추울 정도였습니다. 딱 경량 패딩 입으면 좋을 날씨였어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여름에 차마 패딩 사긴 너무 아깝고 사실 산다고 해도 굳이 여기 리장에서 또 살 일은 아니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슬슬 감기 기운이 돌 때쯤 패딩을 사러 갔습니다. 패딩은 또 얼마나 비싼지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면
가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수영이 웬 말이겠습니까? 발도 못 담고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냥 들어갔어야 하나 싶은 풍경이긴 합니다. 이제 시설을 천천히 산책해보자면 아만다야는 리장 고성 내에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뷰도 가장 좋습니다. 호텔 뒤편으로 가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리장 고성의 풍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소리긴 한데 제가 호텔 산책하고 있을 때 아주 잠깐 해가 떴습니다. 여기가 고산이라 해가 가까워서 햇빛이 정말 세다고는 들었는데 바닥에 스며든 빗물이 순식간에 마를 정도로 해가 따갑더라고요. 물이 증발되니까 습식 사우나처럼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차라리 비 오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더운 거보단 차라리 비가 와도 시원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만다연에는 총 3개의 다이닝 시설이 있습니다. 체크인 로비 옆에 붙어있는 더 라운지, 여기는 조식당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 조식은 아만을 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참 구성이랑 맛이 얌전합니다. 맛있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맛없다 이런 음식도 전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참 조용하다라는 느낌. 제 생각에 이게 컨셉인 것 같아요. 빵은 빵이고 계란은 계란이고 과일은 과일입니다 바이브. 로비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마니셴 레스토랑이 나옵니다. 이 레스토랑은 창가 좌석에 앉아서 로비 쪽으로 바라보면 뒤쪽으로 옥룡설산이 원래 보여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래서 창문도 열어놓고 테라스에서 식사할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건 패스하고, 여기는 런치랑 디너 하는 차이니즈 레스토랑이고 마니셴은 머무는 평화를 뜻합니다. 이 운남 음식이 안 되겠다. 이게 그냥 쭉 음식들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수다 타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운남이 북쪽으로는 3000m 넘는 고산이 가득하고 남쪽으로는 시샹반나라고 여기는 또 태국에 거의 가까운 아열대 기후입니다. 고도차가 엄청나고 기후도 다양하다 보니까 재료가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전 세계 버섯 중에서 식용 가능한 종류가 25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여기 운남성에서 나요. 중국에서 식용으로 분류한 버섯이 1000종 정도가 되는데 운남에만 거의 800종 이상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트러플, 지롤, 포르치니, 모렐, 망태, 송이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여름철 수박 나듯 찾지 않아도 시즌 되면 시장으로 알아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또 웃긴 게 하다못해 독버섯 중에 몇몇 종류도 뭐 말리고 어찌어찌 해서 먹는 방법이 다 따로 있다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건 이런 독버섯 때문에 매년 많이 돌아가신다고 해요. 아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지 싶긴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보거 먹는 거랑 비슷한 건가 싶어서 또 어느 정도 납득은 가긴 합니다. 허투이라고 하는 여기 지역에서 만드는 말린 고기도 있고, 하여튼 뭐 시장 가보면 채소부터 생전 처음 보는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재료가 워낙 많으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운남 지역 음식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마니셴은 아만 레스토랑이니까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이 호불호를 최소로 줄여서 아주 적정의 재료 맛을 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닭가슴살이랑 절인 고추, 또 솔잎으로 무친 샐러드였는데 이건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다이닝은 더 티하우스라고 아만 전망대에서 쭉 내려와서 리장고성으로 나가는 입구에 있는 카페 겸 라이브 바입니다. 이 앞쪽으로 사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원창사원입니다. 1723년에 지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300년도 더 됐죠. 낮 시간대는 일반 여행객도 올라와서 볼 수 있고 아만 투숙객은 24시간 내내 방문할 수는 있긴 한데 밤에 사실 사원을 갈 일이 없긴 하죠. 여기 사원 옆쪽으로 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으면 아만에서 진행하는 보이차 체험 같은 액티비티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 티하우스는 낮 시간대에 가는 것도 좋은데 밤이 진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요 아만 밑쪽으로 바거리가 쭉 늘어서 있는데 거기서 라이브 공연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가운데 화로도 놓여 있어서 칵테일 먹으면서 한 잔 걸치기 참 좋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서버분이 방명록 하나 쓰지 않겠냐고 물어보셔서 이 비만 내리는 야속한 리장에 대한 한탄을 가득 적어두고 왔습니다. 혹시 아만다엔 가시는 분들은 저의 한탄 밑에 공감 코멘트 좀 남겨주세요. 그거 아시나요? 리장이 중국인들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나름 헌팅의 메카랍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아만다엔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내려가면 리장 고성 중심가가 나오는데 밤이 되면 이 골목 따라서 다 클럽입니다. 사실 클럽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뭐라고 해야 돼? 별밤 같은 감성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무슨 난리도 아닙니다. 술 마시면서 그냥 노래 듣고 춤도 구경하고 하는 곳 같아요. 저는 시내에서 그 찬찬이라고 마라꼬치 봉다리 손에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창밖에서 구경을 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다 빨려서 호텔에 복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도심과 가까웠던, 그것도 광란의 클럽거리와 이렇게 가까운 아만이 또 있었나 싶어요. 중국에서만 봐도 항저우 아만파유는 나가면 진짜 그냥 차밥밖에 없고 아만 서머팰리스도 옆에 이어원만 있고 상하이 아만 양유는 아예 시내 외곽이고, 이게 리장이라는 도시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고성 자체가 원래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곳이니까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지금처럼 상업적으로 변했다기보다 과거나 지금이나 뭐 사람에 의한 도시인 거죠. 아만 다연으로 들어와도 클럽 소리가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리장이겠거니 싶어서
싶어서 납득이 되긴 해요. 호텔 룸으로 들어와서 반신욕도 하고 시장에서 사온 블루베리도 실컷 먹고 잤습니다. 10,000원이면 한 3일 먹을 치를 살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액티비티 중에 나시조 가이드분과 리장고성 돌아보는 투어를 신청해서 했는데 들은 것 중에 재밌는 걸 딱 하나만 말하면 여기 리장고성에는 가장 큰 시장이 충의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정육하는 쪽 가면 남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충의시장 고기 코너에는 여자만 있다고 해요. 이 나시족이 모계사회인 영향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영상 속 여기는 충의시장은 아닙니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찍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여기는 리장 외곽에 있는 다른 시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아만 다얀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아만은 다닐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다르고 특별한 브랜드 같아요. 누구에게서 이 지역의 문화가 비롯되어서 또 누구에게 전해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게 느껴지는 이걸 빼놨네요. 룸 클리닝을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문득 들어서 찍어봤어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편집을 참 게으르게 하는데 이게 올리면 점점 봐주시는 분들도 늘고 막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니까 이 편집이 요즘은 참 재밌네요. 다 덕분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